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만에 21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한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2161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30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지수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오늘도 외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오늘 5G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신 3사 주가 동반 상승했고요. 또 유가 하락에 따라 탱커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주들도 일부 상승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했지만 외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면서 하락 반전했는데요. 다만 700선은 다행히 지켜냈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 업종이 우세한 가운데 오늘 통신 서비스 업종이 5%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국회에서 신규 통신 사업자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세종텔레콤이 상한가를 쓰는 등 관련주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또 이 신작 사이클 기대감으로 웹젠과 서메이지 등 게임주들도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무리됐는데요. 자, 오늘 시장 이야기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워낙 이제 대형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오늘장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재밌는 장세는 보진 못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당장 이제 700선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 좋겠지만 코스닥 기준으로 700선 돌파가 나오면 좋겠지만 700선을 돌파하자라니 뭔가 상승에 대한 명분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알다시피 이번 주에 오늘 저녁만 보더라도 미국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으면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금리에 대해서 앞전에 빨리 올려야 된다라는 식에서 이게 조금이라도 완화가 된다라면 강달러에 대한 기조가 꺾이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말을 하자라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을 좀 더 이제 빠르게 해야 된다. 내년에 3번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간다라면은 역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매도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또 역시 이번 주 또 토요일도 북미 회담이 있습니다. 역시 만찬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무역 협상이 완전히 체결되기는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만찬까지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아마 요게 시장의 지금은 전망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갑자기 만찬까지 있는데 거기서 식탁을 뒤엎고 나오는 일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급 자체는 약간의 관망 흐름이 조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벤트들을 결과를 열어봤을 때 결과가 괜찮다라면 그때부터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기준 삼각 수렴형 패턴이기도 하지만 앞전에 702포인트 구간대를 지금 전혀 상승시키지 못하고 702포인트만 오면 지속적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 구간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장중만 보더라도 그런데요. 결국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간다라면 다음 주쯤에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역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과 연기금들 그리고 기관계 수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소위 말해서 이제 증시를 통으로 사면서 증시 자체는 지난 10월 달 대비해서 체력이 상당히 강해졌으나 여전히 중소형주에 있어서는 외국인들, 기관들 전부 다 매도 우위가 조금 더 심하다라는 거죠. 물론 매도가 크지 않고 관망 흐름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수급적인 측면이 아직까지는 위를 강하게 뚫을 만한 힘은 조금 부족하다. 그래도 지난 10월 달보다는 체력이 좀 강해진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장세에서 약간은 지루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것보다는 이제는 점차 우상향으로 좀 간다라는 식으로 시장을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수급이 완전히 개선되진 않았지만 지난달보다 나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 시장 진단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기에 포착이 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기산텔레콤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어제 국회에서 기간통신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컸는데요. 기산텔레콤 역시나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통신주들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보고 있으시나요? 사실 뭐 통신주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시장 방어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뭐 최근에 LG U+나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지수 대비해서는 좀 강한 모습은 나옵니다. 다만 이제 최근 오늘장에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5G에 대한 이슈와 거기에 맞물려 갖고 4이동 통신사에 대해서 이제 규제 완화, 양 호재가 이제 터지면서 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세가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대형주만 가다가 오늘장에 이런 뭐 중소형주도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검색기에 포착됐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강한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사실 우리가 뭐 정책적인 부분이 언제 나올지 내지는 호재가 언제 터질지는 솔직히 해서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공략할 때 있어서 어떠한 시그널이 있는가? 그 시그널을 포착해서 공략을 하는가? 아니면 오늘장에 그냥 상승할 때 쫓아가는가? 이 결국 두 가지 포인트일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들 추격 매수는 정말 위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처럼 요즘에 700선, 702포인트만 가면은 매물이 자꾸 떨어지면서 종목들이 아마 떨어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날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면은 여러분들이 고점 매수를 하시거나 손실을 볼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급등하기 직전에 어떠한 시그널이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난 10월 달은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이 이평선들의 저항을 맞은 자리가 계속 밀렸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0일 이평선에서 저항받고 밀렸었던 자리였는데 11월 달 들어오면서 이 10일 이평선을 다들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들 10일 이평선 돌파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단기 이평선에 대한 저항권이 느껴졌다면 단기 이평선 저항을 뚫게 되면 여러분들 뭡니까? 결국은 추세 전환입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베어마켓이고 하락 흐름이었다라면 이제는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이 되면서 상승 전환이 되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상승할 건가 아니면은 결국 박스권으로 갈 건가인데, 자, 10일 이평선을 돌파했을 때 바로 매수가 아니라 10일 이평선 돌파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21선까지는 또 다시 한번 상승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일 이평선 구간에서 한번 지지를 받게 되는데 10일 이평선을 지지받거나 요즘에 단기적으로 20일 이평선을 지지받는 캔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구간도 역시 이틀 전에 20일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음봉 망치형 캔들이 떴는데 이런 자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거나 내지는 갖고 계신 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기 참 좋은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저한테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아, 전문가님 방송을 보면은 이 설명하는 거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내가 보면 이런 패턴 찾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봉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분봉상 특히나 120분봉의 흐름을 보면은 거래가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가 대번에 눈에 보입니다. 특히나 제가 이 선 하나를 되게 진하게 만들어 놨는데, 자, 수급선입니다. 수급선. 소위 말해가지고 지난 10월 달에는 9월 달 대비부터 이 10월 달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수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추세 하락 패턴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정확하게 이 수급선을 돌파했었던 때가 바로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11월 15일입니다. 계속 저항받던 자리에서 추세 전환 패턴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그널은 여기입니다. 자, 첫 번째 시그널은 여기고 이 구간을 바로 사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상승을 지속하는가 수급선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패턴이 있는가. 자, 요런 자리만 잘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요런 자리들 정확하게 추가 매수 내지는 매수 구간으로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종목들 대응을 해보신다라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선을 돌파하고 10일 이평선이나 20일 이평선을 지지받는 캔들이 포착된다면 그때가 매수 또는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SK바이오랜드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화장품 원료 사업과 의약품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어제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비브라운 코리아와 향균 골시멘트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앵커님 또 일단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여러분들 사실 듣기만 해도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뭐 이런 내용 알겠습니까? 뭐 뉴스만 봤을 때, 뭐 일단은 의료 관련해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런 소식 사실 접하기 어렵습니다. 알면은 그건 내부자 정보죠. 불법이고요.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산텔레콤처럼 여러분들이 상승 전에 잡아낼 수 있는 구간만 찾아내면 됩니다. 자, 제가 이 검색기에 준비해놓은 패턴들이 전부 다 그런 패턴들인 겁니다. 자, 그럼 화면상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도 사실 일봉상으로 보면은 11 2평 저항 맞고 밀렸고 11 2평 다시 저항 맞았다가 11월 달에 지수가 올라가니까 11 2평을 돌파를 했고 20선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받다가 상승 나왔습니다. 자, 요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삼중 바닥도 만들어졌고 뭐 쌍바닥도 만들어졌는데, 자, 그동안은 제가 이 패턴들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캔들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120분봉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봉이 사실 여러분들 상당히 보기 어려워들 합니다. 그리고 일봉보다는 사실 주봉을 봐야 되고 주봉보다는 월봉을 보는 게 맞습니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는데,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추세 매매를 하실 땐 그렇고요. 하지만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봉 중에서 120분봉을 보시면은 거래가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가 보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해당 종목도 지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 사이에, 자, 이 검은 진한 선 바로 수급선입니다. 수급선에서 저항 맞고 밀리고 저항 맞고 밀리고 저항 맞고 밀렸었습니다. 결국은 추세 하락 패턴이었죠. 자, 그러면 저라면 이런 자리들은 공략 안 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자, 수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정확하게 11월 3일인 것 같습니다. 자, 11월 3일 날 이 수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매수가 아니라 이 수급선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는 패턴이 나오는가? 자, 정확하게 해당 구간을 지지받으면서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의 계속적인 지지가 확인되기 때문에 이 지지에 대한 확률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런 자리들만 잡아가지고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급등 전에 매수가 가능해서 급등이 나온다라면 이런 종목들 단기간 쪽으로 몇 거래일 안에 뭐 20%든 30%든 충분히 올라가시는 시세들을 취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런 패턴들을 꼭 찾아내셔야 되고, 제가 이래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런 패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셔서 수익 볼 수 있는 전략으로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 전 시그널을 포착하는 법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고요. 이렇게 단기 매매를 위해서는 120분봉을 적극 활용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텔레필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G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신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 역시나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오늘 통신 관련해갖고 참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5G도 이제 내년쯤 되면은 또 상용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정말 올 초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5G를 과연 누가 상용화 시키느냐, 누가 최초로 먼저 이렇게 뭐 도입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지속적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5G에 대한 이슈는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5G가 아직까지는 쓰는 장비도 없고 기기도 없어가지고 매출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결국 매출이 나오려면 내년 2월달, 3월달이 넘어가면서 4분기 실적과 2019년에 1분기 실적이 나와야지만 해당 종목들의 좀 실적들이 늘어날 텐데, 그 전까지도 역시 이런 이슈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세를 당연히 취하셔야죠. 5G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언제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승전 패턴만 충분히 공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면 자, 계속 똑같은 패턴들입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난 10월 달은 그야말로 증시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다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그야말로 이평선들 전부 다 역배열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고, 이 역배열일 때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잡아도 사실 시세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반등 나온다고 잡았다가 단기 이평선 맞고 당연히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에 여기서 반등 나오겠다 싶어갖고 공략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더 하락을 맞아서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들을 공략하시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평선들을 깨고 올라간다면 그만큼 시세는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실 때 있어서 단기 이평선 돌파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지지를 받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지지받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야말로 과감하게 공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자리들. 특히나 요즘에 10일 이평선 돌파되고 20일 이평까지 지지받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60일선까지 끌어올리는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즘 장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횡보장이고 박스장인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개별주들이 급등이 잘 나올 겁니다. 이런 거 이용하셔서 당분간 단기 매매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수익 좀 크게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꼭 활용을 해보시고 나는 이 패턴들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겠다. 그리고 아까 분봉상 수급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검색식에 어떻게 포착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은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매 기법에 대한 매매 패턴에 대한 이 전략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꼭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검색기를 통해서 세 종목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검색기 종목들 설명하시면서 말씀드렸던 매매 패턴 여전히 좀 아리송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어진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면 더욱더 자세히 알려준다고 하시니까요.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수요일 강의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장이 워낙 이제 지루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장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작년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에는 물론 강세장이었는데 12월 달에 세금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매물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갑자기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셨는데 오히려 그 빠진 자리가 기회였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연초 1월 달과 2월 달 장세가 강세장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 달이 저점 매수하기를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3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종목군이 있다는 거 잠시 뒤에 강의를 통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3달 동안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지 지금 바로 우라노스 전문가의 강의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정석 투자하면 우라노스 하면 정석 투자죠. 정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시 방송을 하러 왔는데, 참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참 지금 시기를 많이 지루해하시고 지쳐하시는 걸 정말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도 전문가님, 당장 올라갈 종목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도 많으시고, 정말 내 종목이 너무 안 가서 답답하다. 이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정말 확실한 종목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요즘에 친척분들께서도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야, 도대체 주식시장이 내년에 좋을 수가 있냐? 요즘에 뉴스에서 자꾸 내년에 대한 경기 둔화 이야기, 내지는 내년에는 시장이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체 종목이 없어서 아마 조금 이 시장을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글쎄요. 저도 만약에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이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쨌든 지난 10월 달 대비해서 여러분들 최근 드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지난 10월 달 대비해서는 증시 체력이 상당히 강해졌다라는 거죠. 강해졌다는 말은 뭡니까? 시장 자체가 약하고 지속적인 악재가 있고 내년에 대한 전망이 정말 안 좋다라면 지금도 역시 악성 매물들 계속 나오면서 증시가 하염없이 빠질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는 외국인들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고 연기금들은 대형주를 사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생각보다는 강하고 물론 당장 상승은 안 나오지만 종목들이 약간씩 회복되는 게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지금 기회가 기회의 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요. 뭐 아마 10월 달에는 그야말로 누구도 손댈 수가 없었던 장이었습니다. 많이 종목들 떨어졌었고 거의 2,000개 종목 중에서 살아남아 있던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였죠. 글쎄요. 2008년에 글로벌 위기 때 비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하락폭이 컸던 건 아닙니다. 2008년 생각하면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정말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고 소위 말해 대형주라고 했었던 기업들도 하염없이 떨어졌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SM이라는 기업 기억나십니까? 뭐 소녀시대라든지 동방신기가 있는 기업. 그 엔터테인먼트 기업 역시도 당시에 3만 원, 4만 원 했었던 종목인데 7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08년 때는 그야말로 공포의 장이었습니다. 뭐 물론 지난 10월 달이 그 정도 장세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종목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계좌 손실 당연히 경험들 하셨을 거고 누군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신용, 미수 매매를 하셨다가 반대 매매가 나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까지도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종목들이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요. 정말 지난 한 달 뭐 공포였고 지루했었는데 이제는 좀 11월 달 들면서 괜찮아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참 지루한 횡보장만 나옵니다. 10월 30일까지만 하더라도 지수가 반등폭이 좀 셌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11월 2일까지도 좋았는데 그때부터 마치 이 그물망에 갇힌 것처럼 한 달 동안 내내 횡보장만 나옵니다. 수익 좀 나겠지. 내 종목들 원금 회복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루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하락장에서는 10명 중에 9명이 손실을 본다는 말이 있는데요. 횡보장에서는 10명 중에 9명이 수익 보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근 시장에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에 딱 공감되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정말 요즘엔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년에 대한 경제 전망이 정말 안 좋을까요? 내년에 과연 시장이 안 좋을까요? 자, 최근에 이번 주에 산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 이 산업연구원은 웬만한 증권사보다도 보수적으로 데이터를 잡습니다. 자, 여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뭐 수출 구조라든지 뭐 GDP가 어떻고 막 그런 자료들이 나오는 곳인데 보면은 2019년 경제 성장률 2.6%로 전망을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도표의 제일 상단에 실질 GDP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08년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2.7까지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약간은 떨어집니다. 0.1% 정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올해 대비해서 큰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야말로 최근에 뉴스에서 자꾸 언론에서 내지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듣는 이 내용들이 경제가 안 좋다,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너무 이제 공포감만 조성하고 있고 너무 여러분들에게 우려감만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보수적으로 쓰는 곳에서도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물론 올해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올해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하반기보다는요. 그러면 내년에 대한 전망 여러분들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 차트는요. 코스닥 차트입니다. 원래 코스피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또 아무래도 중소형주 좋아하실 거고 또 급등하는 종목들 좋아하실 테니까 제가 코스닥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해당 구간에 색깔을 칠해놨는데 여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매년 1월 달과 2월 달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보이실까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9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년 1월 달과 2월 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1월에서 2월 달 시장은 상승장이 나왔습니다. 9번 중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는 8번이 상승장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코스피 소형주하고 코스닥 종목들은 보통 1월 달 수익률이 10번 중에 9번은 상승을 했다는 말이고 항상 1월 달과 2월 달에는 연초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방금 오프닝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시장이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작년 이맘때쯤에도 제가 한번 그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똑같이 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이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 출연하면서도 여러분들 1월 달 시장까지를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항상 연초에 대한 기대 랠리가 붙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시장이 왜 1월 달과 2월 달에는 상승장이 나올까요? 물론 사람들의 기대감도 있지만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중소형주들이 강세가 나오는 이유는 연말 평균 약세 흐름이 나옵니다. 1월 달과 2월 달만 볼 게 아니라 매년 10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에 주가 흐름이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09년 때도 그랬고요. 2010년 때도 그랬습니다. 2011년 때도 그랬고요. 2012년 때도 그랬었습니다. 연말 흐름이 평균적으로는 강세가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약세가 나왔죠. 그래서 약세 흐름 때문에 대형주들의 수익률이 좀 정체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대형주들 갑니까? LG화학이 한 달째 횡보만 나옵니다. 삼성전자
글쎄요.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지난 2달 동안 삼성전자, 대한민국 1위 기업이 주가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닉스는요. 물론 5거래일 동안 반등은 나오는데 2달 동안 주가가 전혀 상승이 안 나옵니다.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갖고 계시면서 답답함을 느끼실 텐데 그렇습니다. 평균 시장이 약세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수익률이 정체가 돼 있다 보니 시장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 더디게 나올 수밖에 없고 시장 상승이 더디다 보니 대형주들은 못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시장이 조금만 반등 나오면 대형주들은 조금씩 올라가지만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매년 연초에는 대형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CES와 JP모건 컨퍼런스,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 2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중소형주에 더 눈이 쏠리게 되고 눈이 쏠리면서 수급이 들어가게 되고 수급이 쏠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급은 모든 재료의 선반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사과 농장 같은 데 가셔가지고 사과 하나 값이 1,000원이라고 할지라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사과 값이 천정부지수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도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냥 올라갑니다. 그 기업이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소위 말해서 정치 테마주, 테마주들의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 경협주 전부 다 실적도 없고 사실 실체도 없지만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쏠리다 보니 수급이 쏠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역시 테마주뿐만 아니라 일정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쏠리고 상승이 나오면서 보통 1월 달과 2월 달에 증시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그 중에서도 글쎄요. JP모건 컨퍼런스는 최근 들어갖고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받기 시작했고 과거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벤트가 CES죠, 여러분들. 자, 이 CES 우리 주식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벤트고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아직 주식 시작하신 지 1년이 채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이 시크릿 노트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식을 2년 이상 하신 분들이라면 이 이벤트가 왜 짚고 가야 될지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CES가 뭡니까? CES. 인터내셔널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죠. 바로 국제 가정 박람회입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많은 국가들의 많은 나라들이 IT 가전제품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다. 신기술 공개를 한다는 거죠. 신기술.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산업을 공개하면서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붙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효과를 보여주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식쟁이들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최대 행사이기 때문에 주식쟁이들한테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중요한지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주식 경력이 혹시 1년이 안 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ES 2016년. 2016년에 1월 달에 바로 CES에서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이 제품 아십니까? 삼성에서 VR 기어라는 제품을 공개를 했었고요. 또한 구글 측에서도 VR 관련해가지고 제품을 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VR, 소위 말해 가상현실에 대한 제품들이 출시가 됐고 요즘에는 이 이슈가 뜨겁진 않지만
지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이슈가 엄청나게 시장에서는 들끓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당연히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반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난 시세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대표적으로 2016년 당시에 상장한 기업인데 나무가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기업이 2015년 11월 달에 상장을 해서 상장 이후로 가상현실이라는 이슈가 생겼고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붙게 됐습니다. 자, 이 나무가라는 기업 최근에는 정말 주가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최근에는 VR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죠. VR 기어도 이 제품들도 인기가 한풀 식었고요. 가상현실에 대한 이슈가 요즘엔 없으니까 이 종목들의 주가가 안 갑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가전제품 박람회를 통해서 한참 시장에서 분위기를 탔었고 해당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174%가 갔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말입니다. 이 이슈들 여러분들 단순히 이 종목만 갔을까요? 당시에 레드로버, 에스코네 등등의 VR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승 나왔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 종목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당시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브라질 하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하계올림픽 때 HDR 관련해서 HDR을 적용해서 TV 생중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그에 따라서 당시에 OLED TV 그리고 삼성에서는 QLED TV가 한참 붐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뭐 하이마트 내지는 저기 뭐 전자제품 사는 데 가보시면은 요즘에는 TV 전부 다 선명하죠? 그 제품들이 근데 언제 나왔었습니까? 2년 전에 이 기술력들이 시장에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AP 시스템도 주가가 올라갔고요. 제가 해당 화면에 보여드리는 종목은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HB 테크놀로지 310% 상승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몇 달 동안 대세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2016년뿐일까요?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작년 1월 달에 여러분들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율주행이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게 나왔어요. 삼성그룹이 하만사를 인수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하만사. 뭡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스피커를 만들던 회사인데 자율주행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만사를 인수한다라고 했었고 당시에 많은 기업들, LG 쪽에서도 자율주행 사업에 뛰어든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이라는 게 CES에서 키워드가 됐죠. 그러면서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난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인포뱅크, 또 정말 많은 텔레칩스,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화면상으로 보여드리는 종목이 MC넥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MC넥스 알다시피 정말 느린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느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CES라는 이슈로 인해서 미리 주가가 움직이면서 저점 대비해서 해당 종목이 몇 달 동안 98% 상승률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1월 달에 있는 이 이벤트 CES가 가볍지 않다는 건 느끼시겠죠? 자, 아직까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자율주행이란 키워드에 역시 원격 관련해가지고 원격 기술력을 갖고 있는 브리지텍도 역시 음성인식 관련된 종목이자 원격 관련된 종목인데 해당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93%까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2018년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이슈입니다. 바로 올해 1월 5일 날 CES가 개최가 됐었고 올해 주요 이슈가 뭐였습니까?
각 정부마다 5G에 대한 기술력을 선보였고 그 누구보다도 5G를 먼저 출시하겠다라고 각 정부에서 내놨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5G 누구보다도 먼저 출시 먼저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왔었고 이 5G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뉴스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5G 주가가 지금도 움직이지만 지금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5G의 대장주는 뭡니까, 여러분들? 광섬유, 광케이블을 갖고 있는 바로 대한광통신이라는 기업이죠. 5G의 대장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147% 상승이 나왔던 게 바로 지난 1월 달과 2월 달, 3월 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시기에 CES라는 국제가전 박람회라는 이벤트에 맞춰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는 거죠. 지금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몇 프로 안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 때는 대세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요. 또 삼지전자라는 예시 종목도 있습니다. 자, 해당 종목도 5G로 움직였는데 해당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162% 상승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야 이 CES라는 이슈가 가볍지 않다라는 거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건 뭘까요? 당연히 이 CES라는 키워드 놓치시면 안 될 거고 지금 시장이 지루하다, 내 종목이 너무 안 간다, 답답하다가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들 그림은 크게 그려야 됩니다. 당장 하루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목매이시고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실 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내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내년에 한번 내 계좌 손실을 메꿀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는가? 내지는 정말 연초 대비해서 연말까지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인생주가 있을까? 그 종목들을 찾아내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정말 이런 종목들만 있다라면 여러분들 현재 기존의 손실이었던 종목들도 분명히 수익 전환 되실 거고 내지는 정말 큰 수익 한번 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CS 관련된 종목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전부 다 10월부터 12월 사이가 항상 주가가 최저점이었습니다. 앞전에 2016년 종목들도 그렇고 2017년 종목도 그렇고 2018년 종목들도 전부 다 10월 달과 12월 달 사이가 최저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안 보이실 겁니다. 안 보이실 겁니다. 분명히 현재 구간은 안 보이지만 뒤돌아보면 항상 급등이 나왔고 대세 상승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돌아보시고 놓치고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 최저점을 공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올라가고 있을 때 뒤늦게 고점에서 사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잿빛 현재를 사라. 역발상 투자자들의 명언입니다. 현재 주가가 안 움직인다고 지금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저점 매수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이번 1월 달에 나올 키워드는 결국 인공지능,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e스포츠, 이 보건력이라는 5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슬슬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있을지는 제가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겠는데 예시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로 스마트홈 관련된 종목. 스마트홈 뭡니까? 우리 집에서 인터콤 있죠,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벨 누르면은 요즘에는 화면이 뜨고 전화도 받을 수 있고 내지는 에어컨도 틀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참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가 코맥스라는 기업이죠. 근데 오늘 코맥스가 장중에 10%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미. 자, 오늘 이 종목 왜 움직였는지 이유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슬슬 여러분들 종목들 움직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올라가고 나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올라가고 나서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정석 투자하면 우라노스 하면 정석 투자입니다. 이 시장에 맞고 정말 재무 상태도 튼튼하고 수급이 쏠리고 있는 이 2019년 CES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시장에 쫓기지 마시고 앞으로 시장에서 좀 대세 상승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종목들 준비들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3개월간 눈여겨봐야 할 CES 이슈 관련한 종목군들 소개하셨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더욱 자세한 종목들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이 내년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 노트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